자, 2021년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째 지수 밴드 전략입니다. 자, 지수가 역시 예상대로 급락 없이 어제도 잠깐 들렸지만 재차 반등을 주고 오늘도 3300선을 갔었었는데 막판에 조금 밀리긴 했지만 뭐 예상했던 대로 움직이죠. 지수가 급락이 없다 이런 식으로 차츰 천천히 올라가는 뭐 흐름들, 그리고 종목들도 그런 비슷한 흐름들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방송에서도, 그 다음에 신의 고수 신의 한 수 이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인데 딱 그 정도 예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7월 8월 실적 시즌을 앞두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오늘 양호한 편으로 움직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어제 빠졌던 부분들 다시 채워주면서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은 급락 없이 양호하게 움직여줬는데, 그동안 실적이 분명히 좋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었던 반도체 섹터들이 오늘 조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이 몇몇 종목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미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그 다음에 PI 첨단 소재, 이거 다 작년에 다 추천했고 올해 1월달에 다 추천해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실전 매매 등수에서 다 추천했던 종목이죠. 올 1월달에도 추천했고 지금 100%가 넘어갔죠. 수익률이. 작년에도 추천했던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이미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도 계속 강하게 움직였는데 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종목도 있고, 그리고 오랜만에 네페스도 또 강하게 움직이죠. 이 네페스는 28일날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린 종목이죠. 28일날 이건 조정받으면은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서 IT 섹터들 좋아 보여서 네페스, 사실 이것도 실전 매매 정수 폐역 종목으로 줄라다가 안 줬는데 오늘 잘 가네요. 근데 이쪽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오랜만에 3%대 막판에 좀 줄어들었네. 그래도 장중에 3%대 좀 강세의 모양을 보여줬고, SFA도 오늘 흐름들 강하죠. 느낌이 좋죠. IT 섹터들이. 그리고 심텍이라는 종목도 오늘 초강세를 보여줬고, 테스도 마찬가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HB 테크놀로지라든지 그 다음에 BH,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OLED 장비,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소부장 섹터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다 좋았다는 거는 7월 8월의 실적 장세에 맞춰서 그동안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였던 IT 부품주들도 이제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이제 신호가 아닌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서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수는 그래서 3200 이탈이 되질 않으면 뭐 별일 없을 거예요. 코스닥도 1000 이탈되지 않으면 별일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서부터 이제 7월달인데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는 업종들, 뭐 자동차, 반도체, 뭐 정유화학, 뭐 소비주 되게 많죠. 웬만한 애들 다 실적이 다 좋은데 그 중에서도 제일 못 가고 꽉 눌렀던 애들이 IT 반도체. 걔네들이 계속 안 움직였는데 이번에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특히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제일 만만합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걔네들도 가겠지만, 걔네들 가면 폴더블폰 관련주들, OLED 관련주들도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쪽 잘 보시라고 계속 요즘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 오늘의 대형주 3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펄어비스, 원익 IPS, 원익 QNC, 하이브, KG동부제철, 캐리소프트를 분석을 해드렸고, 그저께는 요쪽 애들 한국수출포장부터 해갖고 네페스 이쪽을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진원생명과학부터 부스타까지 분석을 해드리는데, 이미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덤비시면 안 됩니다. 이게 추천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추천주는 아침에 실전 매매 정세 말씀드리고, 여기서 분석해드리는 부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말 그대로 분석이죠. 분석. 많이 조정받으면 공략이 뭐 가능하다까지는 말씀을 드려도 사라 팔라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은 왜 움직였는지 여러분들도 알면은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진원생명과학은 움직인 이유가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확인이 됐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코로나 감염증에 의한 중증 폐질환을 방지하는 경구용 치료제가 체로제로 개발 중이었던 GLS1027이라는 이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남아공 변이에 효과를 보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온 건데,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고요. 덤비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 안 그래도 35,000원, 4만원도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는 절대 불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남겨놓은 거 가지고 한번 4만원이 안 깨지면 한번 버텨볼까? 이거는 되지만 이거 신규 매수 잘못 잡았다가 떨어지게 되면 그대로 물려버리게 되고 나중에 다시 원래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또 후회하겠죠? 하여튼간 진원생명과 어쨌든 그런 이슈로 오늘 강하게 움직였다는 것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자, 롯데 정밀 화학 정유주 화학주들 오늘도 뭐 SOL부터 해가지고 뭐 흐름들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자,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상회 전망이 나왔네요. 하반기 사상 최대치의 실적 기대감도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보고서가 나온 건데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5%를 증가한 524억을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상 전망치를 상회할 것이다 라는 소식인데, 일단은 차트 모양을 보니까 이쁘네요. 나쁘진 않네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매수는 안 되지만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7만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유주 화학주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다른 쪽으로 눈 돌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차트를 분석해보면 N자형 패턴의 이게 이중바닥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꺾었죠. 3중바닥형 비슷한 이중바닥형인데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유주 화학주들이 지금 그 유가가 60달러도 아니고 70달러, 75달러 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80달러로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서 아마 유가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더 정유주 화학주들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7만원에서 75,000원까지 목표치를 보고 갖고 있는 분들은 꼭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분석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하나솔루션인데요. 오늘 조금 빠졌죠? 일단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좀 불리할 겁니다.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쵸?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많이 올라온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밑으로 흘러내릴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박스권으로 대응을 하시고 4만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서는 조정이 좀 세게 나올 수 있을 종목으로 보이는데, 오늘 흔들었던 이유는 이제 태양광 부분에 대한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내놨습니다.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이 증가는 했어요. 증가는 했는데 예상보다 적다도 아니네. 예상에 딱 부합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예상에 적합했다고 올라가고 어떤 거는 예상보다 떨어졌다고 하는 건 뭐 그래. 떨어졌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거는 그래도 이해가 가죠. 그렇죠? 예상보다는 별로네. 실적은 났는데. 근데 이거는 예상에 부합했다고 지금 하락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솔루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얘네들이 지금 말장난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케미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 정도 개선이 됐대요. 개선이 되면서 2,949억 정도로 예상이 되지만 태양광 영업이익은 전분기에 이어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원래는 마이너스 149억이었는데 마이너스 200억을 지금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추정치에 뭐 부합을 해서 얘네들이 하여튼 눈밖에 난 것 같습니다. 뭐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무너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떠있는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중에 만약에 제가 하나솔루션을 방송에서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점이죠, 이렇게 고점이죠, 허리를 뚝 부러뜨리세요. 그럼 3만원 나오죠. 요 자리서부터 해서 요렇게 나눠 들어가면, 그러니까 3만원, 25,000원, 2만원, 15,000원 요렇게 4번을 사면 이게 천하부정, 절대 안 깨지는 방법입니다. 허리를 뚝 잘라가지고 분할로 나눠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한 3번에서 4번 나눠 들어가면 여러분 절대 주식에서 실패할 일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애매해요. 갖고 가기도 애매하고 팔아먹기도 애매하고 올라가면 조금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떠있는 종목들은 그냥 저는 그래서 패스. 그래서 별로 좋아 보이는 않지만 나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인데 이거 아니면 다른 거 사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지난번에서도 제가 차라리 한국 수출 포장이나 네페스 이런 게 유리하다, 아니면
LG 하우스가 더 좋다. 어제도 원희 QNC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 얘기했으면 했지. 이거는 어쨌든 제가 뭐 이쪽에 회사에 안티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세 번째. 자, 오늘의 테마주 2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텍. 자,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요. PCB 관련주 쪽입니다. 그래서 3D 낸드 플래시 관련주이면서 PCB 관련주 쪽인데 FPCB 휘어지는 거,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거죠. 딱딱하게 이제 PCB가 아니고 이제 FPCB는 이제 휘어지는 부분들인데 오늘 심텍에 대해서 2분기 및 하반기 호실적 기대감, 실적 시즌에 이제 도래를 했으니까 그래서 움직인 것 같은데 얘도 뭐 바닥은 아니에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기서 좀 강하게 위로 뽑아주는 이 모양이 일단은 이뻐는 보여요. 그래서 단타적인 관점에서는 좋아는 보이는데 실적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움직인 거고 4분기서부터의 그동안 공장을 조금 패키징 기판에 대한 증설을 완료를 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4분기 실적도 이 증설에 대한 효과가 반영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패키징 기판 중에서도 고부가 가치인 MSAP 기판, 뭐 얘기한다고 뭐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뭐 우리가 알아듣지는 않죠, 그렇죠? 그냥 기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MSAP 기판하고 기존의 이제 공법을 대체한 고부가가치 뭐 기판인가 봐요. 이쪽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4.4% 상승을 할 것이다. 기대감이죠, 기대감. 근데 이미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고요.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닥 작년에 바닥에 샀었어야 될 종목인데 지금은 좀 늦었죠. 자, 이렇게 해서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오늘 IT 섹터도 움직이면서 좋아 보였으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부스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부스타가 이 보일러 관련주에, 그러니까 보일러 하는 애들인데 이게 지금 이슈가 된 거는 이제 KG ETS랑 폐기물 사업 처리 관련돼서 전략적 제휴를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에 급등을 했거든요. 폐기물 처리 관련 산업용 보일러 공급 및 대기오염 물질 정화를 위한 최첨단 공장 설립에 참여. 그런 쪽에 이제 특허와 전매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양측에서 공유할 것으로 알려짐. 자, 요런 것들인데 이제 뭐 그 대기오염에 대한 얘기들은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많이 관심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이슈에 움직인 건데 마찬가지. 급등할 때서는 쫓아가는 게 아니고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떠올랐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고요. 나중에 뭐 조정받으면은 그때서 보시고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이게 떠있는 상태에서는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어제와 동일하게 85점 우입니다. 그러니까 80점 이상이면은 무지하게 우수한 점수예요. 70점 이상이라도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0점 이하로 떨어질 때가 안 좋은 거고 85점 매수 포인트도 어제와 동일하게 85점 우고요. 섹터도 어제와 똑같이 소부장 섹터 85점 우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도래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IT 부품주가 이제는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소재 부품 장비주 지금은 점수가 85점밖에 되지 않지만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면 90점에서 95점도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수,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